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어제 양시장 엇갈림 방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 속에서 3,120선에 안착을 했고요. 코스닥은 지지부진한 거래 속에서 약보합으로 마쳤는데 어제 시장 눈치 보는 모습이 역력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밤에 뉴욕 증시 모두 다 올랐는데요. 고용지표와 또 서비스 업황 호조의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고 특히 다우와 S&P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위원, 그리고 허반석 전문위원 이 시간 함께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댓글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저희는 오늘도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 전망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전날 미국 시장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국 시장도 4월 달 들어서 괜찮은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의 흐름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를 좀 보게 되면 3,120포인트 거래소는요, 코스닥은 969포인트대의 기준가가 좀 설정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오늘 거래소 시장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140포인트예요. 3,140포인트 자리대가 거래소 같은 경우는 1차 저항 자리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990포인트입니다. 어찌됐든 이 지수대에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지만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 N자형의 목표치가 일단 도달을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매물대에 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으로 좀 상승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990포인트 언저리대까지는 저항 자리대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지수는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에 따라서 지수에 대한 부분들 변동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삼성전자하고 지수하고는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분 봉상을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이 96,000원짜리대를 강하게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86,000원짜리대를 안착을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기 좀 바라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매도세가 좀 약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최근 들어서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 쪽에 있어서 증시 변동에 따라서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유럽 시장이라든가 미국 시장은 신고가를 좀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좀 조정을 좀 많이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중국 시장도 오늘은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는 만큼 한국 시장도 그렇게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일단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좀実施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투자 전략도 빠르게 짚어주실까요? 예,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연간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그런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올해 1분기와 2분기 때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기저효과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좋아지는 부분들은 당연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내년도까지 좀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보자라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수가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여전히 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수 하단권역에 있었을 때는 업종 대표주들 매수를 해보고 보유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IT 쪽 최근에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도체 쪽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휴대폰 부품주라든가 디스플레이 쪽 이런 쪽도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순환매를 좀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동차 쪽과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매물 소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철강 쪽이라든가 건설, 건자재 쪽 이런 쪽은 여전히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삼성 쪽에 있어서 QD-OLED TV 출시 임박이라는 그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좀 더 지나야 될 거예요. QD-OLED 쪽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어찌됐든 간에 OLED 쪽보다는 화질이 좋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고객사에게 시제품을 좀 전달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상황들인데요.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죠. 뭐 피로픽스라든가 ICD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못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STI 같은 경우도 신고가의 언저리에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후공정 쪽에 있어서 대면적이 좀 들어가는 데이스텍 같은 경우도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독일의 보시사와 차량 메모리 10년 장기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부분들이죠. SK 하이닉스가 탄력적으로는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조정 시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이죠. 유니테스트라든가 소재 쪽에 있어서 후성이라든가 동진세, 니켈 뭐 이런 기업들은 오늘 좀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수급계 선주를 좀 보게 되면 LG 디스플레이가 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업황이 좀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24,000원 이하권역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아이온스입니다. 개별적인 그런 종목에 있어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면서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좋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이런 종목분들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6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양시장은 관망세가 짙게 나타나면서 코스피는 소폭의 강세 그리고 코스닥은 소폭의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철강 업종의 강세가 특히나 눈에 띄었는데 중국 정부의 철강 수출 환급금 인하 그리고 이 조선유 후판 가격 인상 움직임의 강세 흐름을 좀 나타났고요. 또 경기 회복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전망들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금요일 하루 쉬어간 이후에 모두 1%대 상승이 나왔는데 소비재 섹터가 강했고요. 또 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섹터는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가상화폐들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와 함께 우리 시장의 영향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도 빨간불 켜낼 수 있을지 오늘의 개장 상황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내일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1분기를 지나서 2분기, 3분기 더 증가한 실적이 기대되고 있죠. 오늘 0.7% 오르면서 86,000원에 안착하면서 출발합니다. SK하이닉스 더 탄력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2.1% 상승으로 146,000원으로 출발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 가까이 오르는 모습입니다. LG화학 0.5%가량 오르면서 82만 1,0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혼조 양상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홀로 파란불을 켜내고 있고요. 현대차 0.2% 오릅니다. 반도체 수급난이 장기화되면서 울산 1공장에 이어서 아산도 휴업을 검토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 0.3% 오르는데 어제장에 외국인의 순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의 매도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어제 2차 전지주들 좀 나란히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소폭의 반등 흐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0.3% 오르면서 30만 9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냈습니다. 코스피가 0.47% 오른 3,135포인트, 코스닥은 0.35% 오른 97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청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역시 나란히 빨간불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어제 그룹주들 나란히 좀 파란불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소폭의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0.3%가량 강세로 32만 2,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빨간불이고요. HLB 지금 3주째 음봉을 켜내고 있는데 오늘은 소폭의 반등 흐름 나오면서 3만 6,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혼조 양상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만 0.1% 하락하면서 99,200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SK 머티리얼즈 오늘도 강하네요. 1% 넘게 오르면서 34만 1,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암 오늘 2차 전지주들 반등 나오면서 오늘 0.6% 상승 16만 8,000원 선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양시장 일단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0.3%에서 0.4% 안팎의 지금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바로 같이 주실까요? 네,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사상초 최고치에 갱신을 해주고 유럽 시장과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니케이 지수도 마찬가지고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고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막 종목들이 폭등세를 낳아주면서 막 급하게 올라가는 느낌보다는 뭔가 조금 억누르면서 지수를 억누르면서 가는 애들은 가요. 어제도 한미반도체 지금 눈에 보이듯이 가는 종목들은 잘 가는데 모두 다 가는 게 아니고 일부 종목들만 가는 약간 좀 제한되어 있는 느낌으로 억누른다는 느낌인데 좋게 표현을 하면은 시장의 폭락은 절대 나오질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수가 폭락세는 나오진 않는데 이게 종목을 시장을 억누르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종목들이 꾹꾹 눌려요. 그래서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텨야 돼요. 뭐가 됐든 간에 그게 종목이 바닥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올라갈 때에서 올라가기 좀 만만한 섹터를 보면 건설주 섹터가 있을 거고요. 소비주 섹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도 올라갈 목표치가 큰 쪽들. 근데 지금 올라갈 목표치가 큰 쪽들은 좀 더딥니다. 움직임이 좀 더디고 오히려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지금 튀고 있는 흐름들인데 결국은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IT 부품주 섹터들은 이런 식으로 한미반도체라든지 실리콘웍스라든지 최근에 바닥에서 PSK도 마찬가지고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먼저 선봉장의 역할로 먼저 튀어날라가지고 그 다음에서 이제 쫓아가는 반도체 장비주, OLED 장비주, 시스템 반도체, 니키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슈퍼사이클과 도래하는 그 다음에 반도체 쇼티지 상태와 마찬가지 그런 얘기 저런 얘기로 해가지고 같이 짬뽕이 돼서 얘네들이 이제 순환매도 나오는 흐름들,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얘기도 요즘에 많이들 나오고 있죠. 그래서 IT 섹터들은 크게 그렇게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돼서 급락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시장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장이 좀 가볍게 위로 이렇게 팡팡 좀 펴줘야 되는데 그런 맛이 좀 없습니다. 일단 옵션 만기가 이제 코앞에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7일날 내일에서도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나둘 나올 때에서 반응을 하면서 조금 이제 묶어놨던 흐름들을 좀 풀리는. 그래서 예전에서는 IT 품종 하나 움직이면 그냥 모조리다 그냥 쫓아 올라가면서 막 20%짜리들이 막 수두룩하게 나오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재미는 없는 조금 좀 답답한 흐름으로 올라가는 흐름이지만 여기서는 잘 버텨야 됩니다. 말 그대로 버티면서 그 종목이 이게 확실하다 싶으면 냅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가져가다 보면 그 종목들이 바닥에서 계속 우상향을 그릴 수 있는. 그래서 짧게 보지 마시고 연말까지, 그리고 연말에서 내년에서도 반도체 섹터도 그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 세계 시장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코로나로 그동안 억눌렸었던 종목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버티면 갈 때 되면 주식들은 갑니다. 안 가다가 갈 때 되면은 앞전에서는 안 갔던 애들이 뒤에서 튀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오니까 어차피 다 따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질문을 주셨던 종목들 한 4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넷마블 질문 주셨네요. 자, 넷마블. 자, 이것도 바닥주죠. 바닥주고 여러분들한테 3월 24일 날에 바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었어요. 이 매매시그널 방송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었는데 바닥에 서서 안 움직일 때는 더뎌가지고 되게 지겨웠지만 어느덧 보니까 지금 그래도 조금 올라왔죠. 5.2%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메타버스에 대한 플랫폼 확산에 따른 게임주들에 대한 전망들이 좋게 나와줘서 최근에 게임주들이 잘 갔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넷마블은 거의 움직인 게 없을 정도로 다른 쪽들의 종목들은 많이 갔는데 일단 넷마블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2대 주주입니다. 빅히트의 지분은 19.9%를 가지고 있는 2대 주주고요. 어제 빅히트가 기사가 좋은 얘기가 나와주면서 어제 강세를 보여줬죠, 장중에. 오늘도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빅히트가 미국의 이타카 홀딩스를 합병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많은 이제 그 호재들이 어제 많이 나왔는데 증권사에서는 주가 목표치를 50만 원까지 내다본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앞으로 이제 글로벌 엔터 시장의 그 확산에 대한 그런 큰 미래의 그 흐름을 보고 어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줬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빅히트 차트도 괜찮고 수급도 괜찮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볼 때에서도 충분히 뭐 50만 원이 안 되더라도 뭐 30만 원, 뭐 32만 원 시가총액 여기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얘가 또 올라가면 넷마블이 또 2대 주주로서 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전에서도 2대 주주, 빅히트 2대 주주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빅히트가 미끄러지니까 많이 빠졌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넷마블은 원래는 그때 당시 이제 3월 24일 날에 들었을 때는 시장이 그냥 찌글찌글하게 움직여서 간단하게 한 10%폭 정도를 보고 공략을 시켜드렸던 건데 일단은 거기에서 목표 가격을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고점자리인 14만 원까지 목표 가격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요걸 또 돌파할 것 같으면 또 수급도 좋으면은 그 다음에서 목표치를 또 올릴 건데 어쨌든 시가총액 11조짜리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폭락할 이유가 없고 지금 같은 장에서는 편안하게 끌고 가면서 소소히 먹기에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치 14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 질문 종목으로 들어왔던 종목이 지금 질문 주신 게 덕산네오록스인데요. 덕산네오록스. 자, OLED 관련주 쪽에서 종목들이 이제 하나둘 튀는 흐름들이 잡히고 있죠. 어제 원익IPS도 그랬고, OLED 소재 수요에 따른 그 수요의 기대감, 얘기들이 지금 잡혀주고 있는데, 일단은 덕산 네오록스도 영업이익이, 1분기 영업이익이 114억으로 전망을 하면서 예상보다 상회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 연간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와주는데 그만큼 OLED 소재 수요가 많아질 거라는 그런 기사들을 어느 정도 이슈를 받고 좀 잘 강하게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OLED는 올해가 끝이 아니고 내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장될 쪽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 PC 같은 경우 아이폰도 그러니까 맥북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애플 제품이나 삼성 제품이나 지금 OLED를 채택을 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양산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OLED 장비주들의 수요처들이 확대가 될 것이고 실적들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전망들이 나와주는 건데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주가에 맞춰서 이미 신고점을 올해 2월 달에 먼저 뚫었고요. 시장이 찌글찌글할 때 먼저 뚫었어요.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차트들은 쉽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힘도 남아있고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목표치는 한 5만 원 정도 보시고요. 손절 가격을 굳이 잡자면 한 42,500원 정도 잡으시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유를
공략을 하시는 분들은 조정식 매수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해웅로직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주가 전망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최근에 수에즈 운하 사고로 인해서 물류 대란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운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른 이제 그 운임 가격이 상승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웅로직스도 이제 주가의 방향이 우상방으로 올라갔던 건데, 지금 수혜주나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시 재개가 되었죠. 재개가 되었고, 뭐 정상적으로 다시 전 세계 물동량들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면 60일 정도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했는데, 차트를 보니까 위에서 누군가가 윗꼬리를 강하게 달면서 물량들을 팔고 나왔죠, 지금. 그래서 물량이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매매적인 관점에서만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이슈는 크게 한번 받았기 때문에 7,500원 정도로 올라오면은 한번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6,500원 자리가 깨지면 일로 세게 밀릴 거예요. 그래서 6,500원이 깨지면 손절 대응을 하시면서 매매적인 관점으로 공략은 할 수는 있지만 목표치가 짧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슈에 맞는 이슈적인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네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한국가스공사. 자, 한국가스공사. 이런 식으로 이제 천천히 가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죠. 한국전력이라든지 KT라든지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가끔씩 보면은 이제 강할 때가 있고, 대부분은 이제 안 가요. 대부분은 안 가는데, KT도 오랜만에 지금 이제 우상향으로 강하게 움직이지만, 원래 이런 종목들은 한 몇 년 잠수 타요. 몇 년 잠수 타다가, 뭐 3년에서 혹은 뭐 길게는 10년 동안 잠수를 타다가 한 번씩 움직여주는, 한 저점을 잡기가 좀 어려운 종목인데, 길게 볼 때에서는 얘도 바닥주라서, 얘가 설사 25,000원 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향후 3년, 5년 안에서는 다시 4만 원을 갖다 줄 겁니다. 그리고 또 내려오겠죠. 그리고 또 4만 원 갖다 주고, 어떨 때에서는 7만 원, 8만 원도 올라가지고. 근데 이때 올라갈 때 그때 가서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주가가 8만 원에 있다. 그럼 향후 10년 안에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10년 안에 또 25,000원, 3만 원을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사이클이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그러니까 이 흐름들이 일주일마다 바뀌게 되면 되게 재밌는 종목이에요. 왜냐면 일주일 만에 샀더니 일주일 만에 고점에 물렸었어도 일주일 만에 빠지면 물타기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올라오면은 일주일 만에 다시 수익 내고 팔면 되는데, 이게 일주일 단위가 아니고요. 4년, 5년 주기로 왔다 갔다 거리니까 여기서 잘못 물리게 되면 5년 동안 물타기를 못 해요. 5년 뒤에 물타기를 해야 저점을 잡은 다음에 올라갈 때 팔아먹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물타기를 하게 되면은 사자마자 한 달도 안 돼갖고 이미 벌써 자금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들은 매매로서는 맞지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으로서는 일단 올해 실적에 대해서 일단은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소폭 반등을 주고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 실적을 보더라도, 컨센서스 흐름을 보더라도 실적들이 좋아지고는 있어요. 올해 이제 작년 매출액 대비 조금씩 늘고 있고, 내년에서는 더 늘어날 거고, 내후전에서는 더 늘어날 거고, 영업이익도 점점점 늘어나는 거 있죠. 8,900억에서 1조 1,000억, 1조 3,000억 늘어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흑자전환하는 부분들,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좋은 부분이 맞거든요. 그런데 주가의 흐름은 천천히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미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자, 여기 이건 아니고, 자, 여기 한국가스공사.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목표치는 길게 봤을 때에서는 4만 원을 볼 수는 있지만, 당장 4만 원 간다는 얘기도 아니고, 다시 27,000원, 25,000원으로 1년 동안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봐야 돼요. 길게. 아주 장기적으로.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은 맞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차라리 이쪽보다는 다른 쪽에 건설주라든지 이런 쪽들이 금액 사이즈를 봤을 때서나 아니면은 대형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건설주가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한국가스공사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양시장이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0.09% 다시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피는 0.4%가량 강세 흐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 오늘 외국인의 매수 오늘도 코스피 시장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4원 30전가량 내리면서 다시 1120원대 초반으로 내려가는 움직임이네요. 1123원 50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 바로 들어볼 텐데요. 3월 23일 도전 종목이었던 잉글우드랩 지금 수익률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 포함해서 나머지 종목들도 시그널 바로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네 종목 살펴볼 텐데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잉글우드랩입니다. 일단은 3월 말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박스권을 좀 그려가면서 천천히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 뭐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매수를 조금씩 하시면 될 것 같고 급등 급락이 좀 발생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기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추세적으로 지금 매물대의 물량을 좀 잘 소화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잘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 구간 7,000원, 9,000원, 10,000원 정도 한번 지켜보셔도 되는데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일단은 지금 자리 천천히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추세가 완전히 꺾이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그려가면서 가져가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자체 특성 자체가 뭐 그렇게 급등락이 막 발생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잘 끌어가시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쌍용양해입니다. 일단은 11선이 좀 지지되는 선에서 좀 보유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건설주, 지금 시멘트 관련주들 수혜인데 일단은 지금 관련해서 뭐 공공주택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상승을 가고 있기 때문에 잘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단순히 이번 뭐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포트에 한 종목 정도 넣어두시고 대응하시는데 조금 유동적으로 하신다면 큰 수익을 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이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것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뭐 지금 뭐 시멘트나 이런 부분들을 잘 보지 못해서 좀 아쉬우신 분들은 아직 물론 대장주 뭐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을 따라잡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은 좀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저점에서 천천히 지금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거든요. 일단 그런 종목들 관련해서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멘트나 뭐 건설 그리고 뭐 친환경과 관련된 그런 인테리어, 페인트 관련주들 잘 보시면은 뭐 수익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디텍 매드입니다. 일단 바디텍 매드 작년 가을 여름부터 이제 가을까지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좀 많이 쉬어가고 있어요. 최근에 저번에 상승을 했을 때 일단 뭐 진단키트나 이런 부분들 좀 이슈가 돼가지고 많이 올라왔었는데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좀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등시에 좀 어느 정도 정리하시고 좀 포트 교체를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회비용을 좀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관련해서 이제 올라갔던 뭐 특정 기업 만약에 바디텍 매드만 그렇게 좀 추세를 받고 상승을 했다면 뭐 가져가셔도 괜찮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네, 뭐 아시겠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 웃겨가지고 막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거의 투기성 있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종목만 특화돼서 올라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뭐 반등을 하고 추세적으로 돌아와서 뭐 3만 원, 4만 원짜리를 회복하게 한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오래 소요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일단은 지금은 반드시 좀 정리하고 포트 교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경험했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크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은 많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도 없고, 최근에 좀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오히려 지금 뭐 많이 눌렸으니까 접근하시는 관점보다는 포트 교체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손오공입니다. 네, 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었죠. 오늘도 한 번 더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추세적으로 오늘 윗골을 좀 달고 좀 많이 밀렸었는데, 추세적으로 아직 힘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OTT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가지고 월트 디즈니 부사장이 사내 이사로 좀 신규 선임했다는 소식에 어제는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물론 오늘도 상승 구간인데, 일단 OTT 관련 서비스는 제가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연도는 뭐 거의 OTT가 다 할 것이다. 그 미디어 컨텐츠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잘 공략을 해보시고, 중간중간에 좀 눌림 자리가 나올 때 일단 이런 부분들은 뭐 단발성으로 제도가 끝나거나 소멸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때그때 자주 줄 때마다 재접근을 해보신다면 올라가는 자리에서, 물론 사면은 뭐 수익이 볼 것 같아서 급하게 좀 접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항상 눌린 자리에서 접근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고, OTT 관련해서 만약에 손오공을 놓치셨다면 일단 다른 종목들, 지금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잘 대응하시고, 항상 찾아보면은 기회는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4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 손오공까지 오늘 종목 시그널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도전 종목 있는 날이죠.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신팩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종목명 신팩이고, 매수가는 3,5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도 하락 전환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좀 시간적으로 여유를 두시고 추세적으로 살아있는 종목을 제 기초적으로 딱 얹혀드리기 때문에 일단 3,500원 이하에서, 지금 현재가 3,465원인데 일단 3,500원 정도 천천히 좀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전고점 돌파 정도 시도하는 정도, 뭐 4,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 기관 매수도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고, 관련해서는 이제 자동차 부품, 뭐 전자제품 등의 프레임을 찍어내는 프레스 생산 업체예요. 뭐 잘 알고 계실 텐데, 어쨌든 이 종목 관련해서 잘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 상승 눌림, 그리고 새롭게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그런 준비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잘 체크를 해보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은 3,250원, 조금 넓게 박스권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3,250원부터 3,500원까지 뭐 많이 조금 더 열어두신다면 하단 60일선 3,070원, 9원까지 체크를 해보신다면 뭐 충분히 좋은 수익을 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종목은 이제서야 상승이 나오고 눌림 나오는 1차적인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천천히 좀 잘 공략하신다면 짭짤한 수익을 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신팩이었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신팩이었습니다. 매수가 3,500원 선 현재 구간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 주셨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4,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양시장 계속해서 방향 엇갈린 채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흐름이 좀 좋습니다. 특히 카카오가 지금 5%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허반석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 한번 주시는데 카카오가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카카오는 지금 전 고점 51만 9천원을 넘기고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 사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시기적으로 4월 12일 액면 분할이죠. 500원에서 100원으로 한 주가 5주가 되는
이제 거래 정지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 재개가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강세가 조금 더 예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그리고 더군다나 전고점이 넘어갔을 때 매수를 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보유자 영역이고, 그리고 나는 그래도 카카오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1년 이상 나는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접근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5% 가까운 상승이 나올 때 접근을 한다? 저는 추천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으로 정고점을 넘어가는 구간에서 매수하는 매매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하지만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나는 가지고 가고 내 포트폴리오에 카카오가 없으면 나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손목을 붙잡고 말릴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1년 이상 가져가실 분들만 조금 관심 가지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통 주식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뭐 액면 분할 이슈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타 모멘텀이 살아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다. 거기에 유통 주식 활성화, 액면 분할, 거래 정지와 거래 재개 이러한 이목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관심 그리고 앞으로의 상승 여전히 충분하다. 하지만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아쉽다.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보유자분들 45만 원 이하에서 보유자분들이라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뚝심 있게 가지고 갈 만한 기업이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카카오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YG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이브 호재 이어질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빅히트센터도 마찬가지고요. YG 플러스도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부분은 특히나 우리나라 한중 관계 회복 이 시진핑 방안이 언젠가는 있어야 할 부분인데 곧 있을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효과로 인해서 앞으로 콘서트 같은 것들 하지 못했던 부분들 재개가 된다면 엔터테인먼트 YG 플러스 YG 엔터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엔터사들에게도 긍정적이지 부정적인 이슈들은 일부 지났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YG 플러스는 지난 20년 7월 1일 정도입니다. 7월을 시작할 때 급등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구간부터의 추세선을 한번 그어본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7월 23일 그리고 10월 27일 그리고 12월 24일경 그리고 지금 구간이 일부 4월 1일, 2일 그리고 3월 30일, 31일이 추세 바닥으로 딱 라인이 잡혀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일부 분할로 매수를 해가는 것도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빅히트가 YG 플러스에 총 700억 원을 자회사 포함해서 투자를 했고요. YG 플러스 지분을 약 7.7% 갖고 있고 최근 YG 소속 가수들 중 빅히트의 팬 플랫폼이죠. 위버스에 합류했다는 소식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YG 엔터냐 YG 플러스냐라는 어디에다가 정밀하게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엔터사 전반적인 긍정 이슈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YG 플러스는 더군다나 현재 추세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엔터사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빅히트와의 시너지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효과로 인해서 좀 안정책 그리고 한중 관계 회복까지도 조금 보시면 최근 특히 바닥을 찍고 나서 첫 상승이 나왔던 어제장 같은 경우에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기관 중심의 양호한 수급이 상승의 동력이 되었다라는 부분까지 본다면 추세 바닥 이거 저는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컨센서스가 아직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러한 긍정 이슈들, 요인들을 살펴본다면 충분히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SFA 반도체를
주셨는데요.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조립, 테스트, 그리고 이제 패키징 솔루션까지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반도체 섹터를 지난해 연말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드릴 때의 소부장보다는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순으로 보시면 좋은데 후공정이 맨 뒤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이제는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의 순서가 이제 원익 IPS, 원익 QNC, 원익 그룹주들 대표적인 장비, 부품, 소재 쪽에서는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SFA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왔는데 한 번씩 상승이 나온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수 자체가 조정을 거치면서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선순위에 얽매이기보다는 차트와 그리고 수급, 기술적으로 어느 기업을 들어가면 좋을지를 좀 보시면 좋을 텐데 SFA 반도체는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다들 알고 계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각 메이커, 제조사들의 캐펙스 투자 확대에 따라서 장비뿐만 아니라 소재와 부품, 후공정까지도 증설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으로 보시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SFA 반도체도 상승이 처음으로 나왔던 4월 1일, 2일 시장을 보면 투신 중심의 강한 수급이 조금 잡혔고요. 그리고 2일, 5일 보면 외인들 수급도 좀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월 25일장부터 큰 대세 상승과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2월 15일부터 큰 대세 상승 이후에 약 한 달, 2달 가까운 조정 이후에 이제 나온 반등이거든요. 이렇게 계단식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이 반복되는 패턴을 한번 노리셔가지고 다만 아직까지도 고점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6,000원 이하의 주주분들이 상승과 하락을 지키실지 아니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았을지 거래량을 본다면 일부 그러한 모습들이 좀 살펴지는데요. 마찬가지로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장기적 관점으로 보유해 보시자라는 말씀 함께 드리면서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반도체도 TSMC의 증설수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한 모습인데요. 보유자 영역이고 신규 접근은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승이 나올 기대감을 가지고 종목 매수하시는 거지 이렇게 전고점이 없는 역사적 고점을 달성해 나가는 기업들을 덜컥 3만 원 이상에서 매수하시는 일이 발생한다면 다시 한번 깊은 골을 형성할 때 일부 2만 원 이하에 보유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조정이 나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가격적 전략이 있을 텐데 3만 원 이상에서 매수하셨다가 덜컥 물려버리면 거기에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니 절대 보유자 영역이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올해 반도체 섹터에서는 캐펙스 증설 수혜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모두 다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건산업 보겠습니다. 이건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용 건설 합판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탄소 배출권 그리고 온실가스 관련주로 좀 엮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실체가 있어야 하고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해야 된다라는 말씀 누누이 드리고 있었는데 이건산업 같은 경우에 솔로몬 군도의 해외 법인의 조림 산업 역량으로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확보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으로 주가의 급등락이 좀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측면으로 본다면 2018년도 237억을 고점으로 19년도 96억 원, 그리고 20년도 58억 원까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20년도 결산을 봤을 때 당기 순이익 측면에서는 19년도 10억 원을 저점에서 다시 17억 원까지 올라와 준 그런 모습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본다라고 한다면 코로나 팬데믹은 조금 차치해 둔다 하더라도 현재 3월 8일, 9일 어간에 그
저점 영역이 추세 저점이 확인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부터 차곡차곡 모아가는 전략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접근이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추세 바닥이고 급할 게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직 영업이익과 매출액에 있어서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확실한 상향이 조금 더딜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 추세 바닥에서부터 단기 고점 영역으로 되돌림 자리를 본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8,400원이 추세 되돌림 자리였지만 그 구간이 다시 추세 바닥으로 잡혀졌던 것처럼 차트상 저점 그리고 되돌림 자리를 그어봤을 때 그 구간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할 게 없는 종목이다라고 강조드리는 이유는 그 추세 라인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세 저점에서 조금씩 분할로 모아가시는 전략이 유효한 전략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카카오, YG 플러스, SFA 반도체, 한미 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추세 바닥에서 접근하실 종목들을 말씀드렸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1년 이상 장기 보유하실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만 전 고점을 넘어가는 현재 구간에서는 정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구간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엔터사 쪽으로는 앞으로 좋아진다라는 추세 바닥에서 접근하자라는 말씀. 반도체 섹터는 좋아질 것 분명하지만 추세적으로 앞으로 가능한 구간에서 접근을 하시자라고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미 반도체보다는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섹터에서 반도체 관련주 살펴보시면 좋겠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들어봤습니다. 시장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 좀 재미없게 흘러가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0.47% 오름세, 코스닥은 0.2%가량 내림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 외국인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쪽으로는 개인이 1,000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는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네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